여러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곳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깨비라는 신비한 장소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영혼과 신비한 곳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오싹하고 신비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묘한 여정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집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나이 8살 때 일이다. 그다지 우리 집은 나오라니 그지없었다. 얘들은 경영하던 거북상을 잡고 조상님들 대화 적반하 시리에 빠져 20날을 보내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던 호련히 가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두 놈이 떠나셨다. 늘 나를 업어주고 알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나는 또다시 울게 되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니네 이 집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말이 유월이 될 줄이야. 아버지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장사는 그만두었으니 나와 두 살 위의 너라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했다. 더군다나 집을 팔아 꼬북사고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라며 곧 5 식구가 가족이 갈 곳을 찾아야 했다. 그건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값도 아주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썩은 동어줄이라도 부여잡고 싶던 아버지는 부말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재 서울 모처 있는 그곳은 그 당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고 자녀이 헐값이라 거저 없는 다들이었다. 아버지는 놓칠세라 제발 이 집을 샀다. 며칠 뒤 할아버지 친구분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뒷뒷문을 지쳤다. 사실 그 집은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집이라는 것이다. 도깨비집은 집주인이 자라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본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며 주인의 가세를 지을 뒤에 주인을 내친다고 한다. 허나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인은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주인을 내쫓는다. 전 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그따구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돌을 좀 만지게 되자 부엌방을 전전하고 시행을 데려와 추척을 하자 4년이 채 안 되어 집이 망하고 종손이 급사하여 그 집을 팔고 떠났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전 주인이 쫓겨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술진에 그저 웃기만 하셨단다.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린 뒤엔 한편으로는 새 집에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새 집에 오고 나서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동촌에서 이상하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닥쳐보자 안채 문을 열고 들어왔단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만내느리야 이제 너희 집안이 실장사는 돈이 다 했으니 먹는 장사도 내라. 사람이 헐벗어도 서럽지만 굶는 게 더 서럽지 않겠니 하더니 갑자기 여다는 사람도 없는데 온 집안 문짝이란 문짝들이 쾅하고 일주일 닫히더라는 것이다. 그 쾅 소리에 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다. 그렇잖아도 밥장 사려고 했더니만 잘 되려나 보다고 도와주셨단다. 아직 밥장 사는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돼야 어머니가 3번 받아 두부로 만들어 아버지가 내가 팔았는데 이상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 잘 팔렸다. 옛날에는 일일이 부를 때온 요즘처럼 허름이 일정치 않아 자칫 끓이다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냐 두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씌워버리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새집에 와서는 콩을 불려 두부로 만들냐 백발백중 실수하거나 장한 일이 없이 두부가 어찌나 잘 만들어지는지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몽땅 팔고 들어오셨다. 인근에 두부가 너무나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집에 두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남다른 요령도 없다냐 소자배는 치는 어머니의 화난 얼굴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나일 위에 훗날 시집도 못 가고 20살에 송만년이 된 누나는 부뚜막 위에 치마 속 고쟁이를 다 내어놓고 벌써 앉아 눈만 마주치며 뒤쭉 웃는 얼굴 붉은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기억난다고 했다.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애매한 얼굴에 볼은 끄적끄적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소뚜껑이며 그릇들은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바보라구나 불을 끓이며 뜨겁지도 않은지 그 소뚜껑 위에 앉아서 뻥치뻥치 묵기만 했단다.
나는 나중에서야 그 아주머니가 조항실이 뻔히 생각만 했다. 10년 이후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나고 아버지는 두부장사를 접고 본격적으로 밥장사를 시작했다. 밭까지 건물을 치고 부뚜막을 하나 더 만든 뒤 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다. 밀어드는 손님들은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은 셋이나 썼는데도 그들은 해만 떨어지는 녹초가 되보냈다.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기 동생을 얻었다. 그리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누나는 멍멍 동생을 얻고 동네 밖을 놀다가 해가 떨어지는 무렵에 집에 돌아갔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늘 누나를 탈놓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다. 하루는 아기하고 누나는 학교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 누나는 너 집에 가는 게 무섭지 않니? 하고 조용히 나에게 물어봤다.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뭔가 무섭냐고 하자 누나는 그 이상 말을 안 했다. 한참 후에나 들었지만 누나는 온 집안의 귀신이 드글드글하다고 했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사람 몸통은 보이지 않는데 손발만 베고 손님들 앞에 악서거리 트서거리 하는 봉두 난발의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들이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단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어림없이 손님이 떼고 더 들어온단다. 그것도 비슷한 무리들이 잔뜩 섞여서. 이들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은 나가는데 이들이 나려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 다족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 지저앉는단다. 이 영감이 나오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영감만 들어올 때마다 해 뜰 때까지 기다리라는 호통을 고래고래 쳤단다. 호통을 칠 때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에 것들이 기명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그냥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다. 나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었다. 누나는 원체 나보다 몸이 약해 밥을 먹다가 체하기도 했고 열이 나서 들어눕기도 잘했다. 지금 생각하면 누나가 남들보다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랬던 것인지 아니냐 원래 그렇게 가려운 년이 뒤에 도깨비 집의 노사스러운 것들을 전부 볼 수 있었는지 그 집을 일찌감치 따랐으면 누나가 시집도 잘 가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안에 종종 잠기고 한다. 시간이 흘러 나를 깎아머리 고등학생이 되었다. 우리 집은 그 옛날 이사갈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불었었다는 말을 누구든 거짓말이라 할 만큼 불리졌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란 동생은 그 나이에 나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컸으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가진 물건을 말아 늘 공동대장 노릇을 부렸다 했다. 그런 동생이 가끔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때렸다고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다. 그리고 할아버지 딸의 몸이 약한 것이 어머니의 걱정거리였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미루게 하다는 친구들이 더 많다고 알면서도 아버지의 공부하려면 잔소리가 싫었다. 그런데 내 나이 17이 돼가 섰다 그만 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그리한 꿈을 다시 꾸셨다. 이 집에 이사 온 해에 꿈에 나온 그 병을 받은 사람이 한 채로 성큼성큼 들어와. 맞는 일이야. 이제 보따리 짜보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가야 된다. 멀리 가되 남산을 꼭 넘어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진 못해. 라고 했단다. 처음에는 온 집안 문을 다 닫아집히더니 이젠 문을 다 열어 제껴놔서 깨셨단다. 어머니는 목골이 소면해지셨다. 이제 이 좋은 우리 다 한 곳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며 사정없이 빼앗기리다. 그런 불안감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1년이 남았지 않냐. 1년 안에 더 벌고 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아버지는 다시 꼬목점을 열리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대해서 끝을 낸 게 송구스러워 저승난 낯이 없다냐 우셨던 게 가슴에 박히셨던 걸다. 밥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작게나마 꼬목점을 하고 싶다고 말하셨다. 그분 이 문제로 싸우셨다. 하던 장사만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꼬목점을 같이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모ral 수 없는 마음에 남의 책상 앞에 돈 붙여처럼 앉아 책만 보았다.
그런 다툼이 이어지며 지리하게 1년이 가고 나는 18이 되었다. 이 집에 온 지 정말 꼭 10년이 넘은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소극점을 냈다.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다. 장에서 제일 컸다면 옛날 그 가게를 재건하고 싶으셨을까. 어머니는 소극점에 밟기도 하지 않으셨고 원래라도 장사에 몰두하셨다. 또 꿈을 꾸셨단다. 아지에 들어오지도 않고 뒷다리 조곤조곤 속상이더란다. 때는 놓쳤으니 알아서 해라. 이 집 덕 볼세난 나라다. 장통이 차리며 국간의 쌀들이 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죄다 똥으로 변할 거다. 나는데 말미에 길게되는 음성이 어찌마나 소름끼치던지 일어나서는 시대간이 줄줄 흘렀다고 하셨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됐다. 그런데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면서 더 무서워했다. 전에는 해가 지냐 수영빈 영감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대문을 잠그지도 막지도 않는단다. 그것들이 동이틀 무렵까지 어찌나 혼지마을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지 잠을 잘 수가 없단다.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올 때 웬 거뭇거뭇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나 젓가락을 물어뜯는데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거나 재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홍업점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니꺼 박장사로 걸어놓은 돈이 그리로 자꾸 산다며 짜증을 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변하지 않냐. 싸움으로 두고서던 둘이네 도망을 장기에 몰려놓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급성 폐렴이라고 말했다. 죽기 전까지 의심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홍자리를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뿐인 딸을 데려봤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웃었다. 꿈에서 푸른 저고리에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 둘이 방에 누운 누나의 발목을 한쪽씩 잡고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 웃었단다. 누나의 추상을 치르며 어머니는 딸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다며 이자를 가자고 다시 아버지에게 말하셨다. 아버지는 누나의 추상과 진 이야기를 연관짓지 않으려고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홍목점을 부어주던 직원이 돈과 돈될 만한 물건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가버린 것이다. 그래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집도 옮기기를 했고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후약을 알았다. 막내마저 이길 수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준 것이다. 동생은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분의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에 바쁘게 움직이셨다. 명월 연시에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옛날 이 집을 구하기 전처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서 다른 집을 구했다. 몇 달이 흘러 내 나이 19 봄에야 우린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장사는 이사하기도 도깨비집에서 살 때만큼 듣지 않았다.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조문이 이미 너무나도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내내 서운해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집을 그리워하셨다.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 도깨비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다뤘다. 사람의 장을 가질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둥, 부정을 쓰고 구슬을 해야 한다는 둥, 그만큼 지가 센 사람이 거짓을 해야 한다는 둥. 그러나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앞둔 내가 회상하기로만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만이 도깨비터에 대한 인상이다. 도깨비우는 10년을 포종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들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큰어뜨리고 누나의 목숨을 가져갔다. 사람은 그저 같은 사람들끼리 제놓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용심이 없고 그릇이 작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래도 그 귀신 그릇의 밥을 먹고 싶진 않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비한 집에서 기이한 기밀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오싹한 것만이 아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알려주시고 더 많은 신비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신비한 스리로일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